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고작 2평 남짓한 곰팡이 빈 고시원방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자식 살리겠다고 내준 집 문서가 결국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올 줄 알았다면 차라리 그날 그놈의 다리를 몽둥이로 분질러서라도 내쫓아야 했습니다. 70평생 일군 아파트를 날리고 길바닥에 나 앉아 깡통라면 하나를 아내와 나눠 먹으며 저는 매일 밤 죽음보다 깊은 후회의 늪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저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내어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목숨줄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퀭한 눈으로 벽만 바라보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게 아니라 시퍼런 칼날이 난도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는데 이 좁은 방에는 갈고 덮는 노인네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번듯한 대기업 다니며 내 자랑이었던 장남이 어떻게 제 부모를 이 지옥 구덩이에 밀어 넣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돈 앞에 천륜도 없고 인륜도 없다는 그 무서운 말을 저는 이른이 넘어서야 피눈물을 흘리며 배우고 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악마에게 전 재산을 털리고 나니 이제 남은 건 차가운 바닥과 죽지 못해 이어가는 모진 목숨뿐입니다. 제 손은 지금도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하고 거칠기만 합니다. 젊은 시절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시장 바닥에 나가 리어카를 끌고 등에 짐을 지며 지독하게도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끼가 아까워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오직 하나,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아 처음으로 30평대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던 날, 저와 아내는 서로의 거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남들에게는 흔한 집 한 채일지 몰라도 우리 부부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고 험난한 세상을 버티게 해준 유일한 훈장이었습니다. 베란다 창가에 아내가 정성껏 가꾼 화초들이 늘어서 있고 주말이면 손주들이 달려와 거실을 뛰어다니던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영원할 줄만 알았습니다. 이 집만 있으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다고 자식들에게 짐 되지 않고 품위 있게 늙어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닿던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선명한데 그 행복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허망한 것이었음을 그때는 왜 알지 못했을까요?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거실 벽면의 가족 사진이 지금은 깨진 유리 파편이 되어 제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던 어느 날 밤, 예고도 없이 찾아온 큰아들이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번듯한 직장 다니며 제 앞가림 잘하던 놈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사업 자금이 꼬여 이대로 두면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딱 3개월만 쓰고 돌려줄 테니 집을 담보로 대출 좀 받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르듯 대원했습니다. 평생 남의 돈 무서운 줄 알고 빚 한 번 안 지고 살아온 저였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옆에 있던 아내는 불길한 예감에 절대 안 된다며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당장 죽겠다며 바닥에 머리를 짓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며 냉정할 수 있는 부모가
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엄마. 아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자살이라도 하길 바라세요. 그 독한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 제 심장에 박혔고, 결국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방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랍장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의 무덤을 파는 삽질인 줄도 모르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내일 당장 은행에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10분만 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자식의 눈물 뒤에 감춰진 시커먼 아가리가 어떻게 부모의 영혼까지 집어삼키는지, 그 처참한 기록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서기 전까지도 제 옷소매 등을 붙잡으며 여보, 이건 아니야. 제발 다시 생각하자며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제 눈엔 오직 사색이 된 아들의 얼굴만 들어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수십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고 인감도장을 찍는 순간 제 손은 마치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이 집이 종이 몇 장의 담보물이라는 차가운 이름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원은 몇 번이고 대출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옆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깨무는 아들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결국 거액의 대출 실행 사인이 떨어지자마자 아들의 얼굴에는 그제야 안도감이 서렸고, 저는 그 모습에 그래, 자식 살렸으면 됐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찍은 그 도장이 아들을 살리는 인공호흡기가 아니라 우리 노부부의 안락사를 결정짓는 사형 선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은 고맙다는 말 대신 누군가와 급하게 문자를 주고받으며 저 멀리 앞서 걸어갔고, 저는 뒤처진 아내의 굽은 등 뒤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비두른 칼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제 심장에 꽂히는지, 그 잔혹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준 뒤 처음 몇 주간은 아들의 안부 전화가 자주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곧 해결되니까 걱정 마세요.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라며 능청스럽게 굴던 아들의 목소리에 우리 부부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 약속한 상환기일이 다가오자 아들의 연락은 서서히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신호음만 가다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요? 은행에서는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독촉 문자가 쏟아졌고, 평생 연체 한 번 없이 살아온 저의 신용도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아내와 저는 밤잠을 설쳐가며 아들의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 앞에는 우유 주머니와 광고 전단지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보아도 띠리릭 소리만 날 뿐. 아들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 버린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우리 부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우리를 속였을 리 없다고, 그저 상황이 조금 어려워진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보낸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여러분은 꼭 보셔야 합니다. 천륜을 저버린 자식의 배신이 한 가정을 어떻게 가루로 만드는지 그 비극의 정점이 다가옵니다. 아들이 잠적한 지 한 달 만에 청천벽력 같은 진이실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업이 망해 부도가 날 것 같다던 아들의 말은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동창 녀석을 붙잡고 사정한 끝에 알아낸 사실은 그놈이 제가 건네준 집 담보, 대출금 전부를 소위 말하는 급등주 주식과 이름도 생소한 코인에 쏟아부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일확천금을 벌었다는 뉴스에 눈이 멀어 제 부모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안식처를 도박판의 판돈으로 밀어넣은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미 1년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투자자인 척하며 여기저기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돈은 사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그놈이 진 빚을 돌려막고 남은 돈으로 인생 한탕을 노린 허망한 판돈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 저는 거실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분신 같던 놈이 어떻게 제 부모의 노후를 도박장에 팔아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거실 벽에 걸린 아들의 대학 졸업사진을 떼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지만 깨진 유리 파편보다 더 날카로운 배신감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고 우리 부부의 긍지였던 집안 공기는 순식간에 시체, 썩는 냄새보다 지독한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제가 목격한 광경은 더 참혹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발판 삼아 제 욕심을 채운 자식이 어떤 식으로 부모의 마지막 존엄마저 짓밟는지 그 잔인한 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경매 통지서가 거실 바닥에 툭 떨어지던 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 눈치 보며 이사 다니기 싫어 악착같이 마련한 내 집인데, 이제는 국가가 강제로 이 집을 뺏어가겠다는 선고였습니다. 며칠 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집안 곳곳에 시뻘건 압류 닥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가까 윤이 나던 장식장에도, 손주들이 낙서했던 벽지 위에도, 우리가 몸을 뉘던 침대 위에도 어김없이 그 잔인한 빨간 종이가 붙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람들의 다리를 붙잡고 우리 영감이랑 나랑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며 통곡을 했지만 그들은 기계적인 얼굴로 법 집행 중이니 방해하지 마십시오라는 차가운 말만 내뱉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하는 그 기막힌 현실 앞에서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집, 담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대가는 이토록 냉혹했습니다. 그날 밤, 딱지가 붙은 가구들 사이에서 아내와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세월이 단 30분 만에 남의 물건이 되어버리는 그 허망함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자식이 저지른 불장난에 부모의 안식처는 잿더미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이름조차 낯선 타인에게 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염치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겨우 수소문에 찾아간 며느리는 친정 근처에 작은 집을 얻어 살고 있었고, 대문 밖으로 저를 보자마자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듯 질색하며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이 돈 해주신 거 제가 달라고 했나요? 저도 그 사람 때문에 집 날리고 거지 됐어요. 제발 더는 찾아와서 괴롭히지 마세요. 울며 매달리는 제 손을 부리치는 며느리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었습니다. 그놈은 이미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잠적한 상태였고, 한때 내 손주를 품에 안고 웃던 며느리는 이제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어 저를 문전박대했습니다. 부모가 전 재산을 털어 자식 빚을 갚아줬는데 그 자식은 가정을 깨뜨리고 도망쳤으며 남겨진 가족들은 서로를 저주하며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겁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줄 알았던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돈이라는 칼날 앞에 얼마나 쉽고 처참하게 잘려나가는지 저는 그 집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역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도둑맞고 껍데기만 남은 초라한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에게는 기댈 언덕도 손을 잡아줄 피부치도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천지에 우리 둘만 덩그러니 버려졌다는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강제 집행이 시작되던 날, 평생의 때가 탄 가구들은 대부분 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채 아파트 화단에 버려졌습니다. 아내는 낡은 옷가지와 이불 몇 채를 보자기에 싸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냈고,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리어카를 끌고 정든 단지를 나섰습니다. 번듯한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며 주민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디는 것은 대출이자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문이었습니다. 보증금 몇백만 원을 간신히 구해 찾아간 곳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반지하 월세방과 고시원이었습니다. 70평생 남부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공동 화장실을 쓰고 옆방에 코 고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습기 찬 벽지에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아내는 밤마다 젖은 수건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노인 일자리로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집세와 약값을 내고 나면 우리 부부의 손에는 차가운 라면 한 봉지 살 돈만 남습니다. 한때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자식 때문에 길바닥으로 내몰린 노부부의 황혼은 이토록 시리고 처참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내일은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루를 더 버텨내야 하는 끔찍한 형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제 심장이라도 내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시원의 차가운 벽에 기대어 깨달은 사실은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순간 그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만만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전생의 빚쟁이라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왜 그렇게 뼈에 사무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 이 생에 제 목숨줄까지 다 털어줬지만 정작 그 빚쟁이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노후를 통째로 삼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몸을 일집한 채와 마지막 노후 자금만은 절대로 자식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지. 부모의 마지막 보루를 헐어 그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반 자살입니다. 비 오는 날
고시원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모질게 거절했더라면 지금쯤 아내와 따뜻한 우리 집 거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었을까요?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만큼은 저와 같은 지옥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이 간절하고 처절한 당부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는 끝내 남은 사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